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피드백의 종류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등결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결과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재 예를 들었지만 한 가정에 고3 수험생이 있다면 그 고3 수험생의 어떤 수험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의 합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역할들이죠. 자, 새벽 도시락을 준비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원 차량 태워주기, 동생이,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동생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는다라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뭔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죠?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의 형태를 우리가 등결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과정 관점에서의 어떤 기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의 체계를 이해하려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연결된 체계는 부분의 합이다.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은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인간 체계인 가족 체계는 자기 성찰적이다. 자기 성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 가정 내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네 가족은 관심이 없다. 너무 개념이 없다. 이런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하려고 하고 돌이켜보고 수정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실제가 아니라 언유이모 체계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가정 관점이 특별히 유용성을 발휘한 영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부부와 가족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 역기능, 특히나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 부부 및 가족 유형 분류하는 것, 이러한 것에 유용성을 발휘를 하게 되었고요. 가족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위계나 경계, 하위체계 등을 개념함으로써 가족 과정 연구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증상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역동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치료적인 개입을 계획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의 기능성에 관한 유형 분류 작업에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 순환 모델이나 비버스 모델 등에 있어서 커플이나 가족 유형을 분류하는 가족 가정 관점을, 이 분류는 가족 가정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었다, 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어디에 적용했는가? 적용은 순환 모델에 하게 되었는데, 가족 가정 관점에서 개발된 가족학이나 가족 치료 분야의 이론적 모델은 수없이 많지만은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와 실천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된 예를 살펴본다면 순환 모델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원은 응집성과 기능성이고요. 그리고 두 차원이 교차하면서 16개의 어떤 관계 유형을 범주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범주화했을 때 나타나는 가족 유형을 보면, 균형 가족과 그리고 이렇게 중간 범위 가족, 극단 가족, 이러한 유형으로 나타나더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균형적인 가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바깥 근처에 중간 범위의 가족, 바깥으로 극단 가족이 이렇게, 그죠?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 유형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앞선 그 유형에서 응집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족은 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집성은 이렇게 내 차원을
자, 연결 대 분리 간의 내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밀착, 연결, 분리, 과잉 분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유형이 결정이 되고 적당한 연결과 분리가 되었을 때는 소속감과 애정 그리고 개별성이 허용되는 자기 존중을 해주는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기 뭔가 차이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 밀착과 속박을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의존되고 개별성 발달을 저해한다. 그리고 지나친 분리가 지나칠 경우에는 친밀감과 지원의 부재 상태가 된다. 소원한 관계가 된다. 자, 우리 가족 구성원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른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알 수가 없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나와 가족으로서의 우리 사이에 어떤 균형을 가지려고 하면 적절한 응집과 분리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족의 개성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적응성인데 가족 적응성에서는 가족이 외부의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는지를 보는 차원인데요. 융통적 대 구조적인 체계의 내 차원. 자, 혼란스럽다, 융통적이다, 구조적이다, 경직되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융통과 구조 간의 균형이 잘 잡히면은 외부 상황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균형 잡힌 적응력은 민주적인 훈육, 그리고 융통성 있는 역할과 지도력, 경계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족은 유연성과 구조가 적당하게 균형이 잡혀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가족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의 또 매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요인이 가족과 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또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의사소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하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 기술이다. 사실은 우리가 경청만 잘해도 거의 80,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하는 기술, 자기개방, 명료성.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경청이 첫 번째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경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과 가족 과정 관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